2017년 1회 문제 풀이 설명 좀 필요한 것들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이거 본인이 한번 풀어보고 들으셔야 돼요. 안 풀어보고, 설명 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풀어보고, 채점해서 틀린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찾아서 듣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음, 뭐 1번은 당연히 4번이고, 자, 그다음 2번. 저주파용 정연파 발진회로. 여기서 발진회로라고 하는 것은, 전압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을 발진이라고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발진하기도 하고, 이런 제 구형파라고 하는데 이렇게 발진하기도 하고, 또 삼각파 형태로 발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압이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 회로를 반복하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회로를 발진회로라고 하는데, 저주파용 발진회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일단 답은 RC 발진회로인데, 여기서 RC가 뭐냐면 저항하고 콘덴서예요. 저항과 콘덴서를 이용해서 발진 회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저항은 전류를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콘덴서는 전압을 충전하는 그러니까 전하를 충전하는 역할을 해서 충전하고 방전하고 충전하고 방전하고 하는 것들을 반복시키면서 R과 C를 이용해서 발진 펄스를 만들어냅니다. 네, 3번. 전자 유도에 의해 생기는 전압의 크기는 요거는 전자 유도, 요거는 이제 교재 책, 우리 회로이론 책 보시면 유도 전류에 대한 또는 뭐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온 파트를 좀 찾아보면 좀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유도전류나 유도기전력은 교류전류를 생성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류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때 유도기전력의 크기는 뭐에 따라 생기느냐? 코일을 쇄교하는 자속의 변화율, 자기력 선 다발을 자속이라고 해요. 자기력 선의 변화, 그리고 코일의 권선수는 몇 바퀴 감았냐. 감은 횟수예요. 감은 수에 곱에 비례한다. 요게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면 뭐 E는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요 N이 이제 감은 횟수, 권수라고 표현해요. 감은 횟수고, 파이가 자속이에요. 자기력 선이 얼마나 많으냐. 자기력선 다발을 우리가 자속이라고 부르는데, 자기장이 강하면 자속이 센 거고, 자기장이 약하면 자속이 약한 건데, 이게 그냥 파이가 아니라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즉 자속의, 요렇게 표현하면 자속의 변화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력 선의 수가 빨리 변하냐, 느리게 변하냐에 따라서 유도기전력의 크기가 비례해서 발생한다. 이 공식을 우리가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패러데이의 법칙이 요거예요. 그래서 코일을 감은 횟수와 자기력선의 변화율에 비례해서 유도기전력이 발생된다. 이때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류 전원을 생성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4번은 지난번에 우리 수업 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N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형 반도체죠. 네거티브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음이 강해야 되니까 옷가 원소를 주입시켜야 돼요. 그죠? 옷가 원소를 도핑을 시켜야 되는데, 옷가 원소의 종류 중에 뭐가 있냐면 안티몬, 비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기 어려워서 이 문제 종종 나오는데, P형 반도체 만들 때 쓰는 거, 뭐 N형 반도체 만들 때 쓰는 불순물 뭐냐 물어보는 문제 나오는데, 요거를 이렇게 외웁시다.
in, 안, be. 여러분 애인 있어 없어? 애인 없죠? 그래서 애인이 안 보여요. an, in, 안, be. 이상하지만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R이 5옴, 인덕턴스가 100mH, 정전 용량 C, 캐패시턴스. 콘덴서의 저장 용량이죠. 콘덴서의 저장 용량이 100마이크로페럿인 RLC 직렬회로. RLC 직렬회로. 우리가 아직 교류회로를 전혀 안 배워서 이런 것들 좀 힘들 수 있는데, RLC 직렬회로라고 하는 것은 R과 저항과 L, 코일과 그 다음에 C, 콘덴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고 여기다가 직류전원을 인가한 게 아니라 교류전원을 인가했다는 얘기예요. 교류전원인데 교류전원은 주파수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나라 220V 표준 전원은 60Hz에 220V를 쓰죠. 전압도 있지만 주파수도 가지고 있어요. 교류는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니까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데 요 회로란 얘기예요. 요 회로인데 저항이 5옴이고 인덕턴스가 100mH이고 캐패시턴스가 100마이크로페럿이다. 이때 회로의 리액턴스 성분은 뭐냐? 모르는 거 투성이죠. 지금 리액턴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리액턴스는 기호로는 X고요. 단위로는 옴기호를 씁니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교류 회로에서 L이나 C가 갖는 저항 성분을 의미해요. 우리가 저항이 갖는 저항 성분은 레지스턴스, R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일도 원래는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코일은 자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역할을 하지만 본의 아니게 저항을 만들어내요. 콘덴서도 전하를 충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본의 아니게 저항 성분을 생성시켜요. 그렇게 코일이나 콘덴서가 생성하는 그 저항 성분을 리액턴스라고 표현하는데 이 리액턴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도성 리액턴스와 그 다음에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어요. 유도성 리액턴스는 코일이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 그래서 XL로 표기하고요. 용량성 리액턴스는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저항 성분, XC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 회로의 리액턴스 성분이 뭐냐? L도 있고 C도 있으니까 둘 다 있죠. 둘 다 있는데 뭐가 더 세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도성 리액턴스와 용량성 리액턴스는 서로 상반된 방향성을 가져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북쪽으로 간다면 용량성 리액턴스는 남쪽으로 가는 힘이에요.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가 플러스일 때는 용량성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성분을 갖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XL이 XC보다 크다면 이거는 XL이 크니까 XC는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유도성 리액턴스가 용량성 리액턴스를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만 남는다? 유도성만 남는 거고 XL이 XC보다 작다면, XC가 크다면 뭐만 남아요? 큰 놈만 남아요. 용량성만 남게 되는 꼴이 돼요. 결국은 무슨 문제냐? XL을 구하고 XC를 구해서 누가 더 큰지 찾아라. 그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갈 길이 끝도 없죠. XL을 구하는 공식은 2파이 FL이고요. XC를 구하는 공식은 2파이 FC 분의 1이에요. 헷갈리니까. 자, 이게 풀어봅시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는데 이 정도는 풀어야 돼. 어차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3.14, 파이는 3.14 곱하기 F는 주파수죠. F는 주파수 60 곱하기 L. L은 100mH라고 했으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1로 대입하면 되겠죠. 요거 계산해서 답 나오겠죠. 그리고 요거는 2 곱하기 3.14 곱하기 60 곱하기 C가 뭐야? 100 마이크로페럿이죠. 그럼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1. 그래서 요거 XL 값 구하고 요거 계산해서 XC 값 구해서 누가 큰지 비교하면 돼요. 그래서 큰 놈이 유도성이 계산이 될 거예요. 얘가 더 크구나.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복잡하죠? 계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6번은 정보가 부호화되어 있는 변조 방식은 부호화, 영어로 뭐예요? 코디드라서 펄스,
코디드 모듈레이션 해서 3번. C가 구호하는 코디드. 7번. 이거는 바이어스가 적당하지 않으면 이득이 낮아지고 전력 손실이 많아지고 파형이 일그러져요. 그래서 답은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그냥 좀 일그러진다는 거지 주파수 자체가 변하진 않는다는 거. 자, 요것도 안정도 S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트렌드 좀 뭔지 궁금하겠지만 그냥 일단은 외웁시다. S는 베타 플러스 1로 구하시면 돼서 답은 51이에요. 베타는 트랜지스터의 전류 증폭률을 베타라고 표현해요. 전류 증폭률. 이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할 게 엄청 많아요. 자, 9번. 단면적이 S고 길이가 L인 저항은 몇 옴인가? 자, 요거는 우리 저항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전선의 굵기가 굵어질수록 저항은 작아지고 길이가 늘어날수록 저항은 커진다. 그래서 길이에 비례하고 굵기에 반비례한다. 라고 해서 답은 저 2번.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거 공식을 외우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죠? 자, 10번. 요것도 이제 풀이가 필요한 문제인데 요런 거 포기하고 싶지만 요런 거 충분히 건질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연산증폭기에 관련된 문제가 꼭 한 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는데 연산증폭기가 뭐냐부터 얘기한다면 연산증폭기는 연산이 뭐야? 연산이 더하고 빼고 뭐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연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산증폭기라는 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뭐 덧셈기, 뺄셈기, 미분기, 적분기 같은 회로들을 구성할 수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증폭도 해요. 그래서 연산도 하고 증폭도 하는 그런 전자 부품을 연산 증폭기라고 부르고 얘의 영어 이름은 연산, 오퍼레이션, 증폭,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해서 OP, 앰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왜 마이크 소리 키우는 거 앰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앰플리파이어 해서 OP앰프라고 불러요. 연산증폭기는 이런 건데 연산증폭기의 회로 기호는 이렇게 세모가 있어서 하나는 반전단자, 하나는 비반전단자이고 입력이 두 개예요. 그래서 반전 입력과 비반전 입력을 갖고 출력을 하나 갖는 이게 이제 연산증폭기의 회로 기호인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전 단자에만 입력이 3개가 물려 있는 거예요. 왜 3개가 물려 있어? 얘를 더하든지 빼든지 하라고 물려 있는 건데 한쪽 단자에만 3개가 같이 물려 있으니까 뭘 하라는 거냐면 덧셈을 하란 얘기예요. 덧셈을 해라. 그리고 얘는 연산만 하는 게 아니라 증폭도 한다 그랬죠. 거기다가 증폭까지 시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덧셈을 하기 전에 증폭을 먼저 합시다. 자, 증폭을 어떻게 하냐면 증폭률은 RI분의 RF. 여기서 RI는 입력 저항이고요. RF는 피드백 저항, 궤환 저항이라고 해요. 궤환 저항, 피드백 저항. 자, 입력 저항분의 피드백 저항이 증폭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100kΩ을 입력 저항으로 달았어요. 일단 첫 번째 거부터 보면 R1부터 보면 100kΩ이 입력 저항이고 1메가옴이 출력 저항이에요. 궤환 저항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R1의 경우에는 R1이 아니라 I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입력의 경우에는 증폭률이 100K분의 1메가. 100K분의 1메가. 즉 10이죠, 10. 그죠? 10이죠? 10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입력은 500K분의 1메가. 입력 저항이 500kΩ이고 궤환 저항이 1메가옴이니까 2배죠, 2배. 세 번째 입력은 1메가옴분의 1메가옴.
1배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죠. 즉, 첫 번째 입력은 10배가 되고, 두 번째 입력은 2배가 되고, 세 번째 입력은 그대로 1배로 증폭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첫 번째 입력이 10배로 증폭되면 0.5V가 들어가서 5V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입력은 1.5V가 들어가서 2배 증폭돼서 3V가 나와요. 세 번째 입력은 2V가 그대로 2V가 나와요. 요거를 뭐 해라? 덧셈 해라. 다 더하면 10V죠? 근데 얘가 입력이 어디로 들어갔어? 반전 단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비반전 단자가 아니라 마이너스. 반전 단자로 입력 들어갔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신호가 반전됐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10V가 플러스 0.5V, 플러스 1.5V, 플러스 2.5V가 들어갔는데 이게 각각 10배가 되고 음수로 바뀌고 2배가 되고 음수로 바뀌고 1배가 되고 음수로 바뀌어서 합치면 플러스 1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 됐다. 이렇게 답이 2번입니다. 뭔가 엄청 복잡하지만 개념 자체는 증폭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가산기로서의 회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건질 수 있는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 나오면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11번은 저장되는 에너지는 인덕턴스가 10헬리인 코일에 자,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 코일이 기호로 L이죠, L. 자, L에 저장되는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Li 제곱이라는 공식. 일단 그냥 이건 외웁시다. 같이 알아두실 거. C, 콘덴서에 저장되는 에너지. 기호로, 이제 에너지 기호는 W로 표시하죠.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 대신에 C가 오고요. 코일은 전류가 흘러서 동작하는 소자고 콘덴서는 전압을 걸어서 동작하는 소자라는 특징이 있어서 L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었죠. C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C, I 대신에 V, 전압이 들어가요. CV 제곱.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12번 3단자 레귤레이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전압 소자예요. 정전압, 레귤레이터라는 것은 정전압 소자예요. 즉, 전압을 올리기는 어렵죠. 승합시키기는 뭐 다른 회로가 필요한데 다운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요. 어떻게 다운시키냐면, 그러니까 뭐 입력으로 정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으로 변동이 되는 전압이 들어오더라도 일정한 전압으로 바꿔주는 거. 뭐 예를 들어서 9V가 들어오든 8V가 들어오든 7V가 들어오든 몽땅 5V로 일정하게 맞춰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는 소자를 레귤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럼 9V가 들어가면 나머지 4V는 어떻게 되느냐? 열로 방출됩니다. 8V가 들어가면 나머지 3V는 열로 방출이 돼요. 그래서 발열이 있어요. 정전압 소자들은 발열이 있으니까 어떻게 방열이 반드시 필요하겠죠.